오늘 볼 논문은 격투 게임 인공지능을 조금 다른 방향에서 봅니다. 보통 게임 난이도는 쉬움, 보통, 어려움처럼 한 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실제 사람 상대는 그렇지 않죠. 같은 실력이어도 어떤 사람은 거리를 벌리고, 어떤 사람은 계속 파고들고, 어떤 사람은 카운터만 노립니다. 이 논문은 바로 그 차이를 격투 게임 인공지능에 넣으려는 연구입니다. 논문 제목은 다양성 기반 딥 강화 학습으로 격투 게임 인공지능의 다차원 난이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저자는 에멀리 헐리너와 매슈 거즈다이엘이고 아카이브 번호는 2211.02759입니다. 테스트 환경은 파이팅 아이스라는 2D 격투 게임 연구 플랫폼입니다. 논문이 제안한 방법 이름은 브리스킷입니다. 목표는 하나의 강한 보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비슷한 난이도에서 서로 다른 전투 스타일을 가진 여러 상대를 자동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격투 게임에서 어려운 상대는 단순히 반응이 빠른 상대가 아닙니다. 어떤 상대는 장풍으로 공간을 잠그고, 어떤 상대는 콤보로 몰아치고, 어떤 상대는 방어 후 반격만 노립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난이도를 선형으로만 만들면 쉬운 인공지능과 어려운 인공지능은 보통 같은 성격의 약한 버전과 강한 버전이 됩니다. 플레이어는 사람 상대를 준비하는 경험을 얻기 어렵고, 개발자는 다양한 성격의 상대를 손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논문의 핵심 목표는 꽤 구체적입니다. 첫째, 여러 인공지능이 서로 다른 행동 패턴을 보여야 합니다. 둘째, 그래도 난이도는 너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셋째, 이 스타일을 개발자가 직접 보상식으로 하나하나 쓰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논문은 다차원 난이도라는 말을 씁니다. 한 축은 실력이고 다른 축은 플레이 스타일입니다.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같은 급의 상대를 만나도 매번 다른 사람과 싸우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브리스킷은 파이팅 아이스의 전투를 강화학습 문제로 바꿉니다. 상태는 총 143개 변수로 표현됩니다. 체력, 에너지, 위치, 속도, 현재 자세, 동작 상태, 남은 시간, 그리고 투사체 정보가 들어갑니다. 행동은 56개 선택지로 둡니다. 기본 펀치와 킥, 회피, 점프, 특수기 같은 버튼 조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중요한 점은 화면 픽셀을 그대로 보는 연구가 아니라 격투 게임 엔진의 상태를 구조화해서 읽는 연구라는 점입니다. 각 에이전트는 DQN 계열 모델입니다. 다만 출력이 56개 행동 전체의 점수를 한 번에 내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상태와 후보 행동을 같이 넣고 이 행동의 예상 보상을 예측합니다. 상태 벡터와 행동 원합 벡터를 이어붙이고 완전 연결 신경망을 통과시켜 하나의 값을 냅니다. 논문은 이 구조가 상태와 개별 행동 사이의 관계를 더 쉽게 배우게 한다고 봅니다. 브리스킷의 첫 번째 단계가 제일 재미있습니다. 여기서는 에이전트에게 이기라는 보상을 바로 주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 정책을 동시에 학습시키고 판별자가 어떤 상태와 행동이 어느 정책에서 나왔는지 맞히게 합니다. 어떤 정책의 행동이 다른 정책과 잘 구분될수록 그 정책은 다양성 보상을 받습니다. 즉, 처음부터 승리만 압박하지 않고 각자가 서로 다른 버릇과 전투 리듬을 만들도록 유도합니다. 논문은 평가를 위해 3개 정책을 동시에 학습했습니다. 각 에피소드마다 하나의 정책을 골라 실제 경기를 진행하고 그 경기에서 나온 상태와 행동을 기준으로 모든 정책의 다양성 보상을 계산합니다. 초반에는 탐험 비율을 높게 두고 50 에피소드 동안 점점 줄입니다. 이 단계가 끝나면 새 정책은 아직 반드시 강하지는 않지만 서로 다른 행동 분포를 가진 후보 스타일이 됩니다. 다양성만으로는 좋은 상대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각 정책을 따로 미세 조정합니다. 여기서는 승패와 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일반 보상 함수를 사용합니다. 목표는 새 에이전트를 비슷한 난이도까지 끌어올리되 첫 단계에서 만들어진 스타일 차이를 크게 망가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률을 낮추고 탐험도 작게 고정합니다. 스타일을 만든 뒤 실력을 살짝 조율하는 순서입니다. 비교 대상도 허술하게 잡지 않았습니다. 논문은 사람이 직접 의도한 3가지 스타일 보상식을 만든 DQN 에이전트를 준비합니다. 공격형은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강하게 보상합니다. 균형형은 공격과 자기 피해를 함께 봅니다. 카운터형은 상대가 동작 중일 때 때리는 행동을 보상합니다. 이 비교는 사실 꽤 현실적입니다. 개발자가 직접 다양한 성격의 상대를 만들려 할 때 보통 이렇게 보상식을 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브리스킷이 만든 새 에이전트는 이름부터 성격이 갈립니다. 콤보는 빠른 기술을 이어붙이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기술을 씁니다. 러시다운은 빠르게 접근해서 상단과 하단 공격을 섞으며 계속 압박합니다. 스위퍼는 낮은 쓸기 공격을 거의 집요하게 반복해서 상대를 넘어뜨립니다. 이 장면이 논문에서 제일 직관적인 부분입니다.
세 에이전트가 모두 강해지는 방향만 배운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불편한 상대가 된 겁니다. 반대로 사람이 보상식을 쓴 세 에이전트는 의도한 만큼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논문 설명에 따르면 이들은 대체로 라운드 초반에 긴 어퍼컷을 쓰고 이후에는 에너지가 떨어질 때까지 투사체를 던지는 비슷한 전략으로 수렴했습니다. 보상식 이름은 공격형, 균형형, 카운터형으로 달랐지만 학습 결과는 비슷한 지역 최적점으로 모인 겁니다. 이게 이 논문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보상식을 다르게 썼다고 결과 스타일이 반드시 다르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평가는 행동 다양성입니다. 연구진은 무작위 에이전트 둘을 싸우게 해서 10,000개의 상태를 모읍니다. 그리고 6 에이전트에게 각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고를지 물어봅니다. 한 에이전트의 선택이 다른 에이전트들과 얼마나 자주 달랐는지 계산합니다. 콤보는 전체 집단과 다른 행동을 고른 비율이 93.59%로 가장 높았습니다. 러시다운은 78.73%, 스위퍼는 82.69%였습니다. 두 번째 평가는 직접 대전입니다. 6 에이전트가 서로 10경기씩 붙고 좌우 위치 이점이 생기지 않도록 시작 위치도 나눕니다. 결과를 합치면 브리스킷이 만든 세 에이전트는 85승, 55패, 10무를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보상식을 쓴 세 에이전트는 60승, 90패, 무승부 없음이었습니다. 논문이 보여주려는 건 단순합니다. 스타일을 다양하게 만들었는데 성능을 크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게임 개발 관점에서 이 논문은 보스 한 명을 자동으로 강하게 만드는 이야기보다 더 실용적일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계속 같은 패턴만 상대하면 학습도 빨리 끝나고 지루함도 빨리 옵니다. 하지만 비슷한 난이도에서 여러 스타일이 있으면 플레이어는 방어법과 압박 대응과 거리 조절을 따로 연습하게 됩니다. 개발자는 모든 성격을 손으로 규칙화하지 않고 학습 과정 안에서 스타일 후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논문은 한계도 분명히 말합니다. 가장 큰 한계는 사람 플레이어 평가가 없다는 점입니다. 숫자로 행동 다양성과 승패를 측정했지만 사람이 실제로 느끼기에 세 상대가 재미있고 공정하고 사람다운지는 따로 검증해야 합니다. 또 세계 정책만 학습했기 때문에 더 큰 스타일 집합에서 어떻게 될지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이 다르다는 지표가 곧 체감 스타일 차이와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 논문은 격투 게임 인공지능을 어려움 하나로만 보지 말자고 제안합니다. 브리스킷은 먼저 서로 다른 행동을 보상해 스타일을 벌리고 그 다음 일반 보상으로 난이도를 맞춥니다. 결과적으로 콤보, 러시다운, 스위퍼처럼 서로 다른 상대가 나오고 사람 보상식 비교군보다 대전 성적도 좋았습니다. 원문은 https://archive.org/abs/221.02759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게임에 적용한다면 핵심은 간단합니다. 플레이어가 이기는 법 하나가 아니라 여러 상대에게 적응하는 법을 배우게 만드는 겁니다.